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녹양중이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문법을 교재를 따로 만들었어요. 좀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주는 5가부터 8가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루하루 매일 쌤이 문법을 정리해서 올릴게요. 맨날 계속 물어보잖아요. 머리에 기생충이 사는지 계속 까먹었다고 해갖고 아예 그냥 강의로 인강으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오늘은 5가 문법을 할 거고요. 5가 문법을 하는데 5가 문법 개념 설명을 하고요. 개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도록 할게요. 5가 문법에 해당되는 모의고사를 한 25문제 정도 이제 푸는 연습을 할게요. 자, 일단은 5가에 어떤 문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공부할 건데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투부정사가 이 앞에 있는 의문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의문사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what, when, where, who, how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얘는 형용사 역할을 일단 해요. 투부정사. 왜냐하면 의문사가 명사기 때문에 대명사.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전체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전체 역할은 얘가 꾸며주면서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전체가 형용사가 아니라요. 명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장에서 보통 동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도 나올 수 있고 뒤에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뒤쪽에 나오니까 뒤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쪽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투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목적어 역할을 보통은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한다고 쌤이 얘기한 겁니다. 자, 일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 구로 자, 요 얘기입니다. 문장에서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should는 100%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근데 확률은 높다. 자, 얘는 뭐로 바꾼 거냐면 쌤이 평소에 얘기하는 접주동 이런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형태로 바꾼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what to do를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don't know what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주어는 이제 I하고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I 그 다음에 should 자, 상황에 따라 다른 조동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 should는 근데 보통은 나옵니다. What I should 그 다음에 do 이 동사를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do 이런 식으로. 그래서 what I should do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what to do를 what I should do. 그러니까 주어를 받고 그 다음에 should 넣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 투부정사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오른쪽에 what 표 내용을 좀 봅시다.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의문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what to 그다음에 여기다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요. 여기다 동사 원형 쓰는 건 무엇을 뭐뭐 할지.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가질지 그러면 what to have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질지. 그 다음에 when to 하면 언제 뭐뭐 할지. 예문은 다 쓰진 않을게요. where to 어디서 뭐뭐 할지. where to do 어디서 할지 뭐 이렇게 되겠죠. where to have 하면 어디서 가질지. 그러니까 동사 의미를 살짝 살려갖고 뭐 의문사 의미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who to 동사 원형이면 누구를 뭐뭐 할지. how to 하면 어떻게 뭐뭐 할지. how to go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식으로 다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보통 이 목적어 자리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도 가능해요. 주어 자리도. 근데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자주 오는 건 하여튼 이 목적어 자리에 자주 온다. 주어 자리에도 갈 수는 있다.
알았죠? 얘네들이. 자, 예문, 교과서에 있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don't know, 주어, don't know, 모르겠다, how to spin this, 이것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목적으로 쓰인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 how, 주어 동사, 그러면 I 주어를 따와서요. I should 넣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spin this.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위에랑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How I should spin this. 이것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where to sit?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주어, 동사. 이제 tell이 나오면 목적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나에게 where to sit,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직접 목적어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 이 부분도 이제 where to sit을 바꿀 수가 있겠죠. 윗부분은 똑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쓰고요. where 한 다음에 can you tell me?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무조건 주어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신이에요? 나예요? 나죠?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무조건 그냥 주어 쓰면 안 돼. 이거 쓰면 안 되고요. 요걸 갖다 써야 돼요. 근데 주어 자리니까 I를 써야 되겠죠. I should sit.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조금 위험하겠다. 그치? I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주어 갖다 쓰면 안 되고요. 의미상 적합한 주어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where I should sit?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5형식 문장 형용사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5형식 패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요. 보통 5형식 패턴은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오는 패턴을 5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관계는 일종의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있는 느낌?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를 설명해줘요. 자, 이게 일단 5형식이에요. 근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이 부분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죠. 형용사가 이 부분에 정해져 있다는 거 이렇게. 자, 여기 박스 안의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형식을 취하는 5형식 문장 방금 설명했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다. 근데 형용사를 갖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쌤이 따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이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오는데요. 형용사가 보통 온다는 거예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통 설명한다. 자, 일단 이 개념은 이해됐고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동사를 이렇게 쌤이 정리해놨는데 이걸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암기. 자, 일단 봅시다. find가 첫 번째로 등장했고요. find 보통은 이제 발견하다로 해석하는데 뭐 그래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생각하다 여기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생각하다 여기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 구조는 다 얘네들은 목적어, 목적 보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다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최근에 배운 분사, ing, ed. 그렇죠? 여러분이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쌤이 설명합니다.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런 패턴도 가능해요. 분사가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종류 계속 살펴볼게요. 자, 여기다 find, 그 다음에 2번도 consider도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여긴다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간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하다도 이거 가능해요. think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keep,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 상태를 유지하다. 그 다음에 5번 leave, 얘는 떠나다가 아니라 두다예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한 상태로 두다. 그 다음에 6번 make,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만들다. 일단은 가장 확률이 높은 애를 먼저 쌤이 소개하면 find, 그 다음에 think, keep, leave, 그 다음에 거의 다네. 자, make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알았죠? make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다른 문장 구조하고 막 섞여갖고 나올 거예요. make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자, make만 따로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make를 계속 물어볼 것 같아서 make가 간목, 직목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면 이제 4형식 문장이야. 애초에 이 문장 구조랑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만들어주다. 그 다음에 5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make 목적어 목적보호로 여기에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사실은. 근데 형용사 나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 갖고 그렇지, 여기에 형용사도 나오고 make의 목적보호로 명사도 가능하고요, 부사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사역동사 최근에 했던 거 우리, 그 다음에 pped 얘도 가능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래도 다 오형식이긴 합니다. 오형식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사역동사의 영향을 받는 거고, 얘는 오형식 문장 패턴, 얘는 사형식, 그 다음에 그냥 삼형식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make가 나오고 그냥 만들다인데 목적어만 딸랑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세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문장 구조가 서로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교과서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scale 사각형은 결심했다. to make 만들기로. 얘가 사실 목적어긴 해요. 근데 이 안에서 make가 동사니까 또 문장의 구조가 생겨난 거예요. 방이 better는 이제 굿의 비교급이잖아요. 어쨌거나 형용사고. 그러면 make의 영향을 받아서 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etter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마치 주어 동사처럼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단어가 서로 관계에 있어서 목적 보호라고 했고 make의 영향을 받아서 형용사라고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pig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돼지는 만들었다. 텐트를 더럽게. 자, 그러면 얘도 이 여기 딱 끊고 더티가 텐트를 설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일종의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됐고 make의 영향을 받아서 형용사를 쓰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 보호는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요게 better, 그다음에 dirty 다 형용사죠. 그렇죠? 근데 문법 문제 풀다 보면 좀 복잡하게 나올 수 있어요. 명사도 가능해요. 명사도 틀린 거 아니고 오형식 문장이에요. 그것도. 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쌤이 문법 5과를 정리했고요. 이번 주는 문법 주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6과 7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모의고사를 바로 풀어서 개념을 머릿속에 장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